암. 이 한 글자가 주는 무게감은 실로 엄청납니다.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은 암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암 진단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형 병원의 표준 치료만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고 알아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은 이왕재 교수님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비타민C와 암 치료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왕재 교수님은 약 30년 가까이 비타민C를 연구해온 이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임상에서 직접 목격한 결과들은 때로는 그 자신조차 놀랄 만큼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와 실제 임상 경험이 결합된 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40분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비타민C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암. 이 한 글자가 주는 무게감은 실로 엄청납니다.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은 암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암 진단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형 병원의 표준 치료만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고 알아보시겠습니까? 이왕재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 중에 암이 생겼다면 당장 비타민C를 맞으시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죠. 당연히 맞아야죠. 30년 가까이 비타민C를 연구해온 과학자의 이 확신 있는 대답, 그리고 2년이 넘는 임상 경험 동안 그 자신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결과들을 목격한 의사의 증언.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암. 이 한 글자가 주는 무게감은 실로 엄청납니다.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은 암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암 진단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형 병원의 표준 치료만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고 알아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은 이왕재 교수님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비타민C와 암 치료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왕재 교수님은 약 30년 가까이 비타민C를 연구해온 이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임상에서 직접 목격한 결과들은 때로는 그 자신조차 놀랄 만큼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와 실제 임상 경험이 결합된 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40분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비타민C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암. 이 한 글자가 주는 무게감은 실로 엄청납니다.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은 암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암 진단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형 병원의 표준 치료만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고 알아보시겠습니까? 이왕재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 중에 암이 생겼다면 당장 비타민C를 맞으시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죠. 당연히 맞아야죠. 30년 가까이 비타민C를 연구해온 과학자의 이 확신 있는 대답, 그리고 2년이 넘는 임상 경험 동안 그 자신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결과들을 목격한 의사의 증언.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왕재 교수님의 연구팀은 혈중 비타민C 농도가 250 마이크로몰 수준에 도달했을 때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농도에서 비타민C는 암세포가 IL-7를 만드는 것을 억제합니다. 즉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속이기 위해 사용하던 위장막을 벗겨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세포들이 드디어 암세포의 정체를 알아보고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2020년대 초반에 발표된 연구 결과로 비타민C가 단순히 영양소가 아니라 면역 조절제로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사서 먹는 비타민C 알약으로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이왕재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를 입으로 먹었을 경우 아무리 많은 양을 먹어도
혈중 농도를 250 마이크로몰 이상으로 올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몸의 장 흡수 시스템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를 1g을 먹으면 한 80, 90% 정도 흡수됩니다. 하지만 2g을 먹으면 흡수율이 50% 정도로 떨어지고 3g 이상을 먹으면 대부분이 흡수되지 않고 배출됩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혈중 농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경구로 복용하는 것은 암 예방의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미 발생한 암을 치료하는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혈중 농도를 더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정맥주사를 통해 직접 혈관에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정맥주사로 비타민C를 투여하면 장의 흡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혈중 농도를 극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도가 밀리몰 단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비타민C는 완전히 다른 물질로 변신합니다. 항산화제에서 산화 촉진제로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항산화제는 우리 몸의 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는 물질입니다. 반대로 산화 촉진제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정반대의 작용이죠. 저농도의 비타민C는 항산화제로서 우리 몸의 정상세포들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고농도가 되면 비타민C는 과산화수소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산화수소는 강력한 산화제로서 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정상세포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효소인 카탈라제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큰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카탈라제 수치가 매우 낮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농도 비타민C가 만들어낸 과산화수소는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독성을 발휘합니다. 정상세포는 보호하면서 암세포만 공격하는 이상적인 항암제의 조건을 갖춘 셈입니다. 이왕재 교수님은 이 사실을 동물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했습니다. 흑색종에 걸린 실험동물에게 고농도 비타민C를 투여했더니 암세포가 극적으로 죽어나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농도 비타민C 항암 치료의 과학적 기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임상에서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왕재 교수님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암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 중에는 대형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고 판정받은 말기 암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교수님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너무 많은 환자들이 치료되어서 당황스러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30년 가까이 연구해온 그 자신조차도 실제 임상 결과가 예상을 뛰어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암의 종류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방암은 비타민C 치료에 가장 잘 반응하는 암 중 하나입니다. 이왕재 교수님은 유방암을 주제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인 온콜로지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유방암의 여러 아형들이 SVCT라는 비타민C 운반체의 발현 정도에 따라 비타민C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초기에 교수님은 주로 비타민C만을 사용해서 치료했는데 그때는 위암, 대장암, 췌장암, 폐암 같은 경우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비타민C와 함께 다른 보완적인 요법들을 병행하면서 이런 난치성 암들의 치료 성적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치료 프로토콜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자세히 공개할 수는 없지만 폐암 환자들의 경우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 병원에서 포기한 말기 환자들이 치료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위암 환자들의 경우 예전에는 정말 치료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상당히 좋은 수준까지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이된 암과 전이되지 않은 암의 반응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 그 암세포의 생화학적 특성이 변합니다. 원발 부위의 암세포와는 다른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암세포는 비타민C 치료에 대한 반응도 달라집니다. 뇌로 전이된 경우, 뼈로 전이된 경우, 특히 이런 케이스들은 확실히 치료 반응이 떨어집니다. 물론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이된 경우에도 치료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전이되지 않은 암에 비해서는 반응률이 낮습니다. 이왕재 교수님은 이것을 생명체의 본능이라고 설명합니다. 암세포도 일종의 생명체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합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하면서 생존에 유리한 형태로 진화하는 것처럼 암세포도 전이 과정에서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어떤 항암제를 사용하든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뾰족 항암제에 내성이 생기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명확합니다. 전이 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 진단을 받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암이 진행될수록 치료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많은 암 환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데 비타민 C 치료를 병행해도 괜찮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종양내과 의사들은 비타민 C가 항암 치료를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 C가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산화작용을 통해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제의 효과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이왕재 교수님은 이것이 완전한 오해라고 단언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고농도의 비타민 C는 항산화제가 아니라 산화 촉진제로 작동합니다. 즉, 항암제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력하는 것이죠. 실제로 임상에서 관찰되는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비타민 C 치료를 병행한 환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점들을 경험합니다. 첫째, 항암 치료의 효과가 증진됩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암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크게 감소합니다.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손상을 입힙니다. 특히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 예를 들어 머리카락 세포, 소화기관 세포, 조혈세포 등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탈모가 생기고 구역질이 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비타민 C는 이렇게 손상된 정상세포들의 회복을 돕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크게 경감시켜 줍니다. 셋째,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항암 치료 후 다음 사이클까지의 회복 기간이 단축되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이왕재 교수님의 병원에서는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비타민 C 병행 치료를 권장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은 날 시간을 맞춰서 병원에 들러 비타민 C 주사를 맞고 가시라고 합니다.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항암 치료하는데 비타민 C 맞아도 되냐는 것인데 교수님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맞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비타민 C 주사를 할 때는 절대로 글루타치온이나 NAC 같은 항산화제를 함께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개인 병원에서 비타민 C 주사를 놓을 때 부가적으로 글루타치온이나 NAC를 함께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로 회복이나 간 해독, 미용 목적으로는 이런 조합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글루타치온과 NAC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이들은 비타민 C의 항산화 기능을 강화시켜 줍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C가 산화 촉진제로 작동해야 하는데 글루타치온이나 NAC가 함께 투여되면 비타민 C를 항산화제 상태로 고정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암세포를 공격하는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타민 C 치료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다른 항산화제를 함께 투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왕재 교수님은 암 환자에게는 절대로 글루타치온이나 NAC를 쓰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투여해야 할까요? 이것은 개별 환자의 상태, 암의 종류, 병기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의사와 상담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자면 고농도 비타민 C 치료는 보통 주 2에서 3회 정도 시행됩니다. 한 번에 투여하는 용량은 환자의 체중과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g에서 100g 사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C 알약 한 알이 보통 500mg, 즉 0.5g입니다. 50g이면 알약 100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맥으로 직접 투여하기 때문에 혈중 농도가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주사는 보통 1에서 2시간에 걸쳐 천천히 투여됩니다. 너무 빠르게 투여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 기간은 환자의 반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몇 주 안에 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환자도 있고 몇 개월간 꾸준히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맞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암 치료는 장기전입니다.
그런데 모든 환자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환자는 극적으로 좋아지고 어떤 환자는 반응이 더딥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이황재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SVCT라는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세포막에 존재하는 비타민C 운반체입니다. 비타민C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운반체를 통과해야 합니다. 문제는 암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같은 종류의 암이라도 아형에 따라 SVCT의 발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SVCT가 많이 발현되는 암은 비타민C를 많이 흡수하므로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반대로 SVCT2 발현이 적은 암은 상대적으로 반응이 떨어집니다. 유방암의 경우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SVCT2 발현이 높아서 비타민C 치료에 잘 반응합니다. 반면 삼중음성 유방암은 상대적으로 반응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환자의 암 조직을 검사해서 SVCT2 발현 정도를 미리 알 수 있다면 비타민C 치료에 대한 반응을 예측할 수 있고 치료 계획을 더 정교하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황재 교수님은 이미 학교를 떠나셔서 더 이상 실험실 연구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연구자들이 이어받아서 연구해 주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분명히 차이가 관찰되는데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과제이며 젊은 연구자들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비타민C 암 치료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특히 주류 의학계에서는 아직 충분한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표준 치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타당한 지적입니다. 의학은 과학이고 과학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개별 사례나 소규모 연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런 질문도 던져야 합니다. 대규모 임상시험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암과 싸우고 있는 환자들에게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기다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비타민C는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물질입니다.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신약 임상시험처럼 안전성을 처음부터 검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는 환자들이 존재합니다. 대형 병원에서 포기했던 환자들이 회복되는 사례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일화적 증거라고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비타민C가 모든 암을 치료하는 만능 치료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비과학적이고 위험한 과장입니다. 하지만 표준 치료와 병행했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되는 보완적 치료법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류 의학계는 비타민C 암 치료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 실패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1970에서 80년대 노벨상 수상자인 라이너스 폴링이 비타민C의 항암 효과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메이오 클리닉에서 시행한 임상시험들은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 연구들이 비타민C를 경구로 투여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경구 투여로는 혈중 농도를 충분히 높일 수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고농도 정맥주사 요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실패한 연구들이 비타민C는 암 치료에 효과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이것이 수십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둘째, 경제적 이해관계의 문제입니다. 비타민C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천연 물질입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임상시험을 진행해도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신약 개발에는 보통 10년 이상의 시간과 수조 원의 비용이 듭니다. 제약회사들이 이런 투자를 하는 이유는 특허를 통해 독점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타민C는 누구나 만들 수 있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임상시험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나서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셋째, 의학교육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의과대학과 레지던트 과정에서 비타민C 같은 영양소를 이용한 치료법에 대해 거의 배우지 못합니다. 약물 치료, 수술, 방사선 치료가 교육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은 비타민C 치료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비타민C 암 치료는 주류 의학의 바깥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실제 치료 경험이 쌓이면서 상황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 치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알아야 할 실질적인 정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병원에서 고농도 비타민C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치료법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비타민C 주사 맞는 곳이 아니라 암 치료 목적의 고농도 요법을 제공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치료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고농도 비타민C 치료는 대부분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원마다 다르지만 한 번 치료에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비용이 듭니다. 주 2에서 3회 치료를 몇 개월간 받는다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표준 항암제 비용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최신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는 한 달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에 비하면 비타민C 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비타민C 치료를 받기 전에 몇 가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6PD 결핍증이라는 유전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고농도 비타민C를 투여하면 적혈구가 파괴되는 용혈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행이지 6PD 결핍증은 드문 질환이고 간단한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심하게 떨어진 경우에는 비타민C 대사 산물이 축적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검사들을 통과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하게 고농도 비타민C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어떤 느낌이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많은 환자들이 보고하는 공통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 수준이 향상됩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극심한 피로를 호소합니다. 암 자체도 피로를 유발하고 항암 치료는 더욱 심한 피로를 가져옵니다. 비타민C 치료를 받으면 이런 피로가 상당히 경감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오랜만에 힘이 난다,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플라시보 효과가 아닙니다. 비타민C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하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증진시키는 실제 생리학적 효과입니다. 둘째, 식욕이 개선됩니다. 암 환자들은 식욕 부진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면 체중이 감소하고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니응치군요. 비타민C 치료를 받으면 식욕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 맛이 다시 느껴지고 먹고 싶다는 욕구가 생깁니다. 이것은 회복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셋째, 통증이 감소합니다. 모든 환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암성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타민C의 항염증 효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넷째,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효과만은 아닙니다. 비타민C는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에 관여합니다. 특히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기분 조절 물질의 생성에 필요합니다. 암 투병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우울감, 불안감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비타민C 치료가 이런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비타민C 치료가 항상 극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암의 종류, 병기,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환자들은 몇 주 만에 종양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종양 표지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환자도 놀라고 의사도 놀랍니다. 하지만 어떤 환자들은 몇 개월간 치료를 받아도 종양 크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료가 전혀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암 치료의 목표가 반드시 종양을 완전히 없애는 것만은 아닙니다. 암의 진행을 멈추는 것, 즉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또한 삶의 질 개선도 중요한 치료 목표입니다. 종양이 조금 줄어들었느냐보다 환자가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느냐, 식사를 잘하느냐, 잠을 잘 자느냐, 이런 것들이 환자에게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 치료는 이런 삶의 질 개선에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설령 종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더 나은 상태로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그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타민C 치료가 표준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환자들은 대형 병원의 치료를 거부하고 오로지 대체요법만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같은 표준 치료들은 수십 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들입니다.
비타민C 치료는 이런 표준 치료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함께 사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왕재 교수님도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대학병원 치료도 꼭 받으세요. 그리고 비타민C 치료를 병행하세요. 이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입니다. 통합적 암 치료 또는 통합 종양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표준 치료의 장점은 살리고 보완적 치료의 이점을 더하는 것입니다. 비타민C 치료는 바로 이런 통합적 접근의 좋은 예입니다. 그렇다면 예방 차원에서는 어떨까요? 암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도 비타민C를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할까요?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치료 용도의 고농도 비타민C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방 목적이라면 경구로 복용하는 비타민C로 충분합니다. 하루 500mg에서 2000mg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우리 몸의 세포들을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활성산소가 DNA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주고 이것이 암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NK세포를 비롯한 면역세포들의 활동을 증진시켜서 초기 단계의 암세포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면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전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물론 비타민C만으로 암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등 전반적인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타민C 보충은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에 더해지는 추가적인 보호 효과를 제공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 흡연자나 과거 흡연자,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권장됩니다. 비타민C 암 치료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연구기관들이 이 주제를 탐구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과학적 증거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타민C와 다른 치료법들의 조합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와 면역항암제를 함께 사용했을 때의 효과, 비타민C와 특정 표적 항암제의 조합 등입니다. 또한 어떤 유전적 특징을 가진 암이 비타민C에 더 잘 반응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앞서 언급한 SVCT뿐만 아니라 다른 유전자들의 역할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축적되면 미래에는 환자 개개인의 암의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서 비타민C 치료의 효과를 예측하고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왕재 교수님은 이런 연구들이 더 활발히 진행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특히 젊은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어 주기를 희망하십니다. 암 치료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분야입니다. 하지만 비타민C 같은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물질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것은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 나는 또는 내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만약 현재 암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담당 의사와 비타민C 병행 치료에 대해 상의해 보십시오. 의사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도 최소한 대화는 시도해 보십시오. 이왕재 교수님의 연구 결과나 논문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둘째, 만약 담당 의사가 강하게 반대한다면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통합 종양학에 관심이 있는 의사나 기능의학 전문의를 찾아보십시오. 셋째, 비타민C 치료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면 경험이 풍부한 곳을 선택하십시오. 단순히 비타민 주사를 놓는 곳이 아니라 암 환자를 많이 치료해본 경험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넷째, 비타민C 치료를 받으면서도 표준 치료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수술 필요하다면 수술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가 권장된다면 항암 치료를 받으십시오. 비타민C는 이런 치료들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여줄 것입니다. 다섯째, 꾸준함을 유지하십시오. 한두 번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암 치료는 마라톤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여섯째, 다른 건강 습관도 함께 개선하십시오. 비타민C가 만능은 아닙니다. 좋은 영양 섭취,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휴식이 모두 중요합니다. 일곱째,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비타민C가 모든 암을 치료한다고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치료를 계속할 수 있고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습니다. 비타민C의 치료가 모든 환자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에게는 실제로 극적인 개선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에게는 최소한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상태로 더 오래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왕재 교수님이 30년 가까이 이 연구를 계속해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자들이 실제로 좋아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형 병원에서 포기했던 환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로서,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그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더 많은 대규모 임상시험이 필요합니다. 어떤 암에 가장 효과적인지, 어떤 용량과 투여 일정이 최적인지, 어떤 다른 치료법들과 조합했을 때 가장 좋은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 시스템 내에서의 위치도 정립되어야 합니다. 보험 적용 문제, 표준 진료 지침의 포함 여부 등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의학 교육 과정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의사들이 영양소를 이용한 치료법에 대해서도 배우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더 많은 증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고농도 비타민C 치료가 암 치료의 표준 옵션 중 하나로 자리 잡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암 예방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암 예방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십시오.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십시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들, 즉 감귤류, 키위, 딸기,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것들을 자주 드십시오.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하루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이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십시오.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고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으십시오. 충분히 주무십시오. 수면 부족은 면역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금연하십시오. 흡연은 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아직 담배를 피우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끊으십시오. 절주하십시오. 과도한 음주도 여러 종류의 암 위험을 높입니다. 마시더라도 적당량만 드십시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암을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특별한 비용이 들지도 않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단지 결심과 실천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 중에 암이 생긴다면 비타민C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이황재 교수님의 답변을 기억하십니까? 의문의 여지가 없죠. 당연히 맞아야죠. 30년 연구, 2년 이상의 집중적인 임상 경험, 수많은 논문 발표,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목격한 환자들의 회복. 이 모든 것을 경험한 과학자이자 의사의 확신 있는 대답입니다. 물론 교수님의 확신이 곧 절대적 진리는 아닙니다. 의학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분야이고 새로운 증거들에 의해 기존의 지식이 수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현재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 고농도 비타민C 치료는 암 환자들에게 고려해 볼 만한 가치 있는 옵션입니다. 특히 표준 치료와 병행했을 때 이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항암 효과의 증진, 부작용의 감소, 삶의 질 개선, 회복 속도 향상. 이런 것들은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암 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 중 하나입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불확실해지고 죽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현실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됩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고 매일매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암과의 싸움.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의료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C라는 새로운 무기도 있습니다. 완벽한 무기는 아닙니다.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승률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나은 상태로 싸울 수 있게 해줍니다. 이왕재 교수님의 연구와 임상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자연에서 온 단순한 물질들도 강력한 치료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C는 수십억 년의 진화 과정에서 생명체들이 사용해온 물질입니다. 우리 몸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용량과 전달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경구 복용과 정맥 주사의 차이, 저농도와 고농도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표준 치료대 대체요법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 가지를 적절히 결합했을 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계속 배우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형 병원에서 포기했다고 해서 정말로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비타민 C와 암 치료의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과학적 메커니즘부터 실제 임상 경험까지, 그리고 희망과 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또는 여러분이 아끼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암 진단을 받았거나 현재 치료 중이거나 또는 단순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을 제시했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는 마십시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 암의 종류와 병기, 전반적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개별화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의학은 예술이자 과학입니다. 교과서적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개별 환자를 이해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왕재 교수님 같은 헌신적인 연구자와 임상의가 있어서 우리는 더 나은 치료법을 갖게 됩니다. 30년 가까이 한 주제를 파고들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험하고 환자를 치료해온 그 열정과 헌신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암과 싸우고 있는 모든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인내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암 치료의 미래는 밝습니다. 매년 새로운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생존율이 향상되고 더 많은 환자들이 완치되고 있습니다. 비타민C 같은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방법들이 표준 치료에 추가된다면 그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건강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고 시간을 잃으면 어쩔 수 없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십시오. 암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십시오.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히 쉬십시오. 그리고 비타민C를 포함한 다양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약국의 보충제도 좋지만 가능하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불행히도 암 진단을 받게 된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치료의 길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표준 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비타민C 같은 보완적 치료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기적은 일어납니다. 때로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회복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이 정보를 전해 주십시오. 물론 강요하지는 마시고 하나의 옵션으로 소개해 주십시오. 지식은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10사람, 100사람에게 전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고통이고 누군가의 회복은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서로 돕고 정보를 나누면서 우리는 함께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과학적 지식만이 아니라 희망도 함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비타민C와 암 치료,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주제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생화학, 수십 년의 연구,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이황재 교수님의 연구를 참고해서 만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암이 없는 세상, 모든 환자가 완치되는 세상을 우리는 꿈꿉니다. 아직 그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타민C 치료는 그 여정의 한 부분입니다. 완벽한 해답은 아니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한 걸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암으로 고생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분들은 그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있습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